아시다시피 저는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육아서적을 저술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강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어머니들을 만나서 학부모들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참 그 첫 번째 애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소중한 내 자식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쥐뿔도 공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은 공부를 잘 시켜야 되는데 잘 시키는 방법을 몰라요. 왜? 자기도 공부를 잘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밖에 말하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저도 많이 깨달은 건데요. 그분 그 인터뷰를 많이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저는 책을 썼어요. 그분들의 사례를 17가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책을 썼으니까 뭐 비판받을 만한 일은 없습니다. 제 책은.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자식들하고 친구가 된 어머니들은 자식을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어머니들 한 70%, 80% 정도 되는 어머니들은 다 자식하고 왼수가 돼버려요. 왜? 자기는 공부 못했으면서 애를 그냥 공부해라 말로만 그냥 했기 때문이죠. 정말 공부를 잘하도록 만드는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세뇌를 시켰다고 말하더라고요. 세뇌를 시켰다고 표현을 해요. 그분이. 세뇌가 뭡니까? 살살 꼬셔가지고 살살 구실러서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개도 그렇잖아요. 강아지가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잘했을 때마다 그 잘한 행동에는 간식을 하나 주고 잘 칭찬해주고 못한 행동을 하면 못 본 척 해버리고 잘한 행동하면 또 간식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그 개가 아주 짖지도 않고 주인한테 성실하고 말도 잘 듣고 이런 천재견도 되고 하잖아요. 사랑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개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애한테 사람이 일어서서 걸어 다니려면 150, 1500번은 넘어졌다 일어나야 된답니다. 그래야만 걸을 수 있게 된대요. 그런데 사람이 공부를 하면 좋다는 것을 아주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는 그거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되죠. 그거보다는 더 고등한 능력이잖아요. 걷는 것보다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아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 애들은 이해를 못했는데 어머니는 강제로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잘 아는 우리 선배 수학 선생님께서 남들은 하나도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셋을 다 서울대학 보냈어요. 그것도 뭐 전국 1등도 하고 막 그럴 정도의 수능에서 아들이. 그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한참 있다가 대답을 해주겠대. 그래서 한 일주일 있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해. 야, 그 할아버지 때문이요. 근데 할아버지 그 시골 저하고 같은 동양인데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 할아버지거든요. 뭐 그렇게 뭐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하거나 이런 분이 아닌데 아니 뭐 할아버지가 뭐 어떻게 했길래 공부 잘하셨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말이 이제 콩쥐팥쥐 같은 동화책을 읽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엄마 뭐 이거 뭐 동화책 이거 이제 읽었는데 뭐 좀 들어줘 그러면 귀찮다고 안 들어주잖아요. 그 엄마한테 가서 또 바짓가랑이 잡고서 뭐 얘기하면 야 지금 바빠 그러면서 안 들어줘. 근데 할아버지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잘 들으면 그랬냐 아 요놈이 또박또박 말 잘해. 야 요거 교육 효과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야 일 다 중지해라. 그래서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발표시켜 보니까 되게 말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박수도 치고 뭐 사탕도 돈도 주고 그리고 동생이 저 뒤에서 한두 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뒤에서 보고 야 형아가 저렇게 하니까 돈도 받고 박수도 많이 받는데 나도 책 봐가지고 얘기해줘야지 하고 자기도 하겠대. 그래서 이 두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잘 발표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야. 그거는 그냥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 책을 읽게 되면 완전히 컬러가 달라지잖아요. 그거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있는 할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와가지고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한 20, 30명 얘네들이
그러다가 책 읽는 것에 완전히 매료가 돼버렸어요. 그때 그 수학 선생님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한 질 누가 빌려주면 다 잠깐이면 한나절이면 다 읽어버리니까 책이 남아나질 않고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교로 데리고 갑니다. 학교는 그래도 작은 도서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학교에는. 그래서 거기다 갖다 데려다 놓기만 하면 하루 진정을 책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지식망이라는 게 생겨요. 망. 지식망이 뭡니까? 내가 이 문제는 몰랐지만 이 문제를 알고 이 문제를 알아. 그럼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이거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는 게 많으면 그렇게 됩니다. 지식망이 많고 습관이 책을 보는 습관을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강인이 축구 잘하는 거 아마 그 아빠가 이윤성 씨인가 그 아빠가 뭐 저 태권도 관장을 하시는 분이라는데 그렇게 축구 조금 잘하는 걸 아주 칭찬해주고 다른 애들 시범도 먹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실력이 늘어서 세계적인 선수들 한 10가지 다 해봐라 그래도 막 하고 그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나라라 슛돌이 보면 그 모습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장착을 딱 시켜놓으면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딱 맞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육 명언입니다. 그것이. 어린 시절에 잘해야지 나중에 가서 잘한다는 건 안 돼요. 조코비치한테 사람들이 그렇게 체격 크고 잘하는 선수들이 왜 지는 줄 아세요? 기술적으로 부족해요. 왜? 조코비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많은 훈련을 했거든요. 기술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서브가 뭐 그렇게 강한가요? 스트로크가 그렇게 강한가요? 뭐 그리고 그렇게 게임 플레이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기보다는 하여튼 에러가 없고 실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번에도 무세티라는 롤랑가라스에서 무세티라는 선수한테 2대0으로 지다가 2대2까지 갔다가 막판에는 뭐 거의 퍼펙트하게 이기잖아요. 왜? 나이가 들어도 점점 커지는 게 있어 한 가지예요. 심장은 커지거든요. 지구력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매일 뛴 할아버지하고 젊은 사람하고 장거리를 뛰면 할아버지가 이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그 친구가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겼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지구력으로 돌아간 다음부터는 조코비치가 유리하게 돼 있는 거죠. 노인한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어린 시절에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이해시키지 않고 공부만 하거나 공부만 하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명령이잖아요. 그거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자기 스스로 하게 만들어줘요. 스스로 하게. 아무리 쉬운 문제가 있어도 꼭 자기 애가 스스로 하게 만들어줘. 우리는 다 연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강제로 써주고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도 얘가 그걸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뭘 하나 딱 집어냈을 때, 그걸 맞췄을 때 칭찬을 아주 엄청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떨어졌죠, 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이게 빛을 발휘하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을 잘 만나고 해가지고 일치월장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엄청난 실력을 가진 그런 학생이 됐다 그래요. 이게 모든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교육시킬 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저는 원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교육의 목표는 무조건 뭐여야 될까요? 교육의 목표가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행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다 돈 많이 벌으면 죽어요,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려고 열심히 하다 큰 높은 지위에 가서 정년퇴직해요. 그럼 그만이에요. 그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뭐해? 카이스트를 나왔으면 뭐해? 불행해, 자살해. 불행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자살을 해버려.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서울대학에서 행복교육이라는 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풍토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법을 어기고도 아주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더 많이 어겨. 아주 교묘하게 피해. 그렇지만 그건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우리가 처벌할 필요도 없고 하늘에서 저절로 다 사필 규정입니다. 반드시 잘못된 것은 바른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인과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바라지고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하는 교육으로 행복해지는 뭐 어떤 방법을 배우더라도 행복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중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